자, 안녕하십니까. 이제 우리 투자에서 네 번째 수업입니다. 최근 보니까 183페이지 있습니다. 자, 제4절. 부동산 뭐 있습니까? 분석의 기초인데 특히 이게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를 묻는 거예요. 자, 얘도 실제로 시험 보니까요, 주로 많이 묻는 게 말로 상당히 많이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거기 있는 4절부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데, 제일 먼저,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는 뭐냐? 일단 기본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해보는데 이렇게 보자고 이제 현재 10억을 갖다 했죠. 제가 이 이자율 10%일 때 1년 후에 내손에 진다면 얼마 될 것인가? 이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이거 해보죠. 10억을 저축해서 이자가 10%면 1년 후에 금액은 뭐 있습니까? 11억 되겠죠. 이와 같이 이런 금액을 내가 파악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파악할 때 이걸 뭐라냐? 다른 말로 우린 미래 가치다. 이런 말 쓴다고.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이 말입니다. 화폐의 가치를 보니까 현재 가치를 내가 파악할 수도 있고 미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현재 미래 가치 파악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이걸 가지고 미래 가치를 파악하는 숫자, 즉 개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다른 말로 미래 가치 개수인데 이걸 줄여서 보통 뭐 있습니까? 내가 개수라 쓴다는 거예요. 내가 개수. 이 공식은 큰 의미 없습니다. 거꾸로 보니까요. 자, 1년 후에 11억이 할인율 10%일 때 현재 얼마 가치 될 것인가? 이 말은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이죠. 현재 가치 파악하는 걸 말하냐? 다른 말로 우린 현재 가치 계수 또는 이걸 줄여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현가 계수라는 용어를 쓰기도 한답니다. 자,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거요. 내가 현재 우리 화폐의 가치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현재 가치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고 미래 가치를 파악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미래 가치를 궁극적 목적이 미래 가치 파악한다. 이건 다른 말로 뭐 있습니까? 예, 이와 같이 내가고 궁극적 목적이 현재 가치를 파악할 목적이 뭐냐? 현가란 말 쓴답니다. 자, 그럼 실제 이러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 책을 가는데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예, 뒷장 가볼까요? 예. 자, 일단 183페이지. 미래 가치를 파악하는 개수가 우리 크게 세 개 있죠. 이 제목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일시불 내가, 두 번째 연금의 내가 개수, 세 번째 감채금 개수가 있어요. 거꾸로 뭐 있습니까? 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개수 크게 세 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일시불 현가, 그 다음에 연금의 현가, 세 번째 저당상수 이런 세 개 있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세 개를 먼저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중요한 것은 각각에 대한 개념 등을 파악할 때 여러분들 철도 공부할 때 비록 우리 아마 뒤에 보니까요 이 관련돼 있는 계산 공식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계산 공식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할 것인가 이거 마시면 돼요. 물론 나중에 제가 계산 문제 푸는 방식 따로 있을 그때 보시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첫 번째 할 게 뭐냐 이거 아셔야 되죠. 각각에 대한 개념 파악이 중요합니다. 자, 제일 먼저 앞에 있었지만 현재 가치를 구해주는 개수 세 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시 볼게요. 일시불 현가, 연금의 현가, 또 뭐 있습니까? 저당상수. 미래 가치를 구해주는 개수 크게 세 개 있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예, 일시불 내가. 그죠? 두 번째 연금의 내가. 그 다음에 감채금. 우리 과거에 시험 났던 건데 이러이러한 게 현가 개수입니다. 이러이러한 게 내가에서 개수인데 시험 났는데 물론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죠. 왜? 끝에 현가면 현재 가치고 내가 미래 가치니까. 다만 저당상수와 감채기금만큼은 정확히 구분하시라 이겁니다. 저당상수는 뭐 있습니까? 현가고 감채기금은 내가 되겠죠. 자, 그래 하시면서 이제 한 개 한 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건요. 이렇게 이 푸는 방식 마시면 돼. 자, 이 말 아닙니까? 첫 번째, 현재 10억이 5년, 일단 여기 이자가 있다 할게요. 5년 후에 얼마 될 것인가? 요거 파악하는 목적은 궁극적 목적이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미래에 있는 요거 파악할 목적 아니에요. 뭐 제일 먼저 할 게 뭐 있습니까? 미래 가치인데 자 앞에 뭐가 붙어 있죠? 내가인데 무슨 내가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요 말은 가볼게요 이제 따라서 뭐 있으면 이 값은 미래에 있는 값을 파악할 목적이다 보니까 내가인데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하거든요.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한다. 이걸 표현할 때 뭐라냐? 일시불 내가다 쓴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5년 후에 뭐 있습니까? 10억이 현재 얼마 될 것인가? 이 말은 궁극적 목적은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따라서 이걸 우린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현가 개수다. 그죠? 그런데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건 다른 말로 뭐라 하냐? 예, 일시불 현가자라고 쓴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매년마다 은행에 1억씩 저축할 거요. 예? 저축하는데 5년 후에 이 찬답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입니다. 이럴 때 궁극적 목적, 미래에 있는 값을 파악할 목적이죠. 일단 이건 내가 맞잖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요거 하셔야 돼. 연금이란 말은 제일 중요한 말이 매년 금액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금액이 2번 이상 들어가면 이건 전부 연금이랍니다. 그러니까 말뜻을 하셔야 돼. 일시불은 딱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한다. 이게 뭐냐? 일시불이고, 연금은 매년 금액은 알고 있는데 최종 금액을 모르는 게 연금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하면 내가 은행에 매년마다 1억씩 5년 동안 저축할 건데, 그죠? 이럴 때 뭐 있으면 5년 후에 찬납은 얼마 될 것인가 했을 때 매년 금액 알고 있다, 연금. 미래에 있는 금액 알고 있다, 내가.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연금의 내가계수라고 쓴답니다. 거꾸로 있죠. 이제는 어떤 사람한테 뭐 있습니까? 매년마다 1억씩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요. 5년 동안. 근데 이걸 매년마다 받지 아니하고 있죠. 이 금액 일시불로 전부 다 받으면 얼마 될 것인가? 이걸 파악할 목적입니다. 따라서 얘는 매년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연금이고, 오죠? 그 다음에 현재 금액 알고 있으니까 연금에 뭐 쓰겠습니까? 현가계수다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푼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냐? 이 말은요, 이런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현재 10억이라는 돈을 빌렸습니다. 예? 빌려서 요 5년 동안 갚는데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요거 파악할 목적이 뭐냐? 여기에 다른 말로 우린 저당상수다라고 쓴답니다.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당이라는 것은 저당 잡는 목적이 뭐예요? 은행 돈 빌릴 목적이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서 매기마다 갚을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하는 게 저당상수다. 거꾸로 있죠. 이제는 5년 후에 10억이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얼마씩 은행에 저축하면 될 것인가? 이걸 파악하는 게 뭐냐? 다른 말로 감채기금이 되어진답니다. 자, 잠시 이제 여기서 정리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하시는가 하면요. 딱 3개요. 가만히 보니까요. 딱 3가지 조건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일시불 조건, 그죠? 연금의 조건, 그 다음에 저당 또는 감채기금 요 개념을 파악하셔야 돼요.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있죠. 이 내가와 현가는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가는 현재 가치를 알고자 한다. 이게 현가고, 내가는 미래 가치를 알고자 한다. 이게 내가 아닙니까? 그런데 일시불은 딱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되는 걸 가지고 일시불을 한다. 연금이라고 해서 뭐 있습니까? 매년 금액은 동일한 금액은 내가 알고 있는데 최종 금액을 알지 못하는 게 뭐냐고, 이게 연금이다. 그죠? 거꾸로 뭐 있으면 저당과 감채금은 총 금액은 내가 알고 있지만 매기마다 이 금액을 얼마씩 쪼갤 것인가? 그죠? 즉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매기마다 얼마씩 낼 것인가 파악하고자 한다. 이게 저당 또는 감채금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항상 시험 나면요. 내가 시험 문제 날 때는 이런 표를 만들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다고요. 자, 그런데 이때 분명히 우리 공식은 꽤 많거든요. 좀 다 하겠지만 이 공식을 다 암기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이 공식까지 시험 내는 거 아니니까. 그러나 적어도 일시불 현가계수 공식만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시불 현가계수 공식은요. 이런 거랍니다. 자, 얘는 1 플러스 i의 n 성분의 1 쓴답니다.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i라는 것은 이자, 수익률, 이자율. n은 뭐냐?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일시불 내가는, 자, 일시불 내가는 여기 1 플러스 뭐 있습니까? 이런 i의 n승을 쓴답니다. 잠시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2에 대한 역수는 얼마예요? 역수. 2라는 것은 1분의 2 아닙니까? 그죠? 역수니까 반대죠. 2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 잠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역수 관계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역수. 자, 역수인데 결국은 여기 있는 1 플러스 i의 n 성분의 1의 역수는 일시불 현가 내가의 1 플러스 i 아닙니까? 따라서 역수 관계는
일시불 현가에 대한 역수는 반드시 일시불 내가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주 묻는 문제는 뭐냐? 이거 묻습니다. 연금의 현가에 대한 역수는 연금의 내가다 이 말 쓰지 마라 이거요. 예? 무슨 말이냐? 자, 제가 논리상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연금 현가는 현재 있는 금액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있는 금액 모른다 이거요. 다시 해볼게요. 다시요. 일시불 현가 계수 역수는 일시불 내가다. 그럼 연금 현가라는 것은 뭐냐? 현재 있는 금액 모른다 이거죠. 그럼 이 반대말이 뭐냐? 현재 있는 금액 알고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또 연금 현가는 매년 금액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아닙니까? 거꾸로 뭐 있습니까? 반대말은 매년 금액을 모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금 현가에 대한 역수는 뭐냐? 저당상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알겠죠? 거꾸로 자 연금 내가는 미래에 있는 이 금액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총 금액을. 반대말이 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금액을 알고 있다 하니까 당연히 연금 내가 역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감채기금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 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꼭 좀 기억하시고 다시 할게요. 제가 좀 더 문제 풀겠지만 일시불 조건과 연금 조건과 저당 또는 감채 있을 때 기본 전제는 일시불은 한 방에 움직인다. 연금은 매년 금액을 알고 있다. 저당 또는 감채는 뭐 있습니까? 매년 금액을 알고 잔다, 모른다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말로 저당상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 개념 기억하시면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갑니다. 자, 실제 보니까 이러한 예가 있습니다. 예,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제가 하나하나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 1원, 앞에 현재부터 있어요. 현재, 자, 현재 1원이 이렇게 현재 1원이 이자를 R로 적금했을 때 N년에 찾게 되는 금액 물었을 때 이게 과연 어떠한 내용이냐? 일시불 내가냐? 이런 등등에서 묻는 거예요.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이 말 나오면 이렇게 그려보시라고. 현재 얼마요? 1원. 그 다음에 이게 N년 후 아닙니까? 보니까 이게 딱 한 번의 금액 들어간 거 이게 논리가. 그죠? 그러니까 딱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한다. 이게 뭐예요? 일시불이고. 그죠? 그 다음 미래에 있는 금액 파악할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저 그림을 그려보시라고요. 그러면 결국은 합치면 일시불 내가가 되어진다.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연금의 내가입니다. 얘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내용도 보니까 연금 내가는 매년 이런 식, 자, 이런 식 받게 될 돈이요.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얘는 매년 이런 식 받게 될 연금. 자, 이렇게 하면요. 이런 표를 만드시라고 이렇게 항상. 만드는데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매년마다 이런 식, 뭐죠? 이런 식 받게 될 돈을. 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이자를 R로 해서 정립해서 N년 후에 알고 잔다. 이 말 아닙니까? 이런 표를 만드시라고요. 그 나는 매년 금액 알고 있으니까 뭐라고요? 연금이고, 현재 금액 파악할 목적입니까? 아니죠. 미래 금액 파악할 목적이죠. 이게 뭐라고? 내가. 이렇게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뭐가 있는가면요. 요거요. 얘는 일정 누적액을 기간 말에 만들기 위해서, 그죠? 기간 말 만들기 위해서 매 기간마다 적립해야 될 금액을 구한다. 알고자 한다. 이 말은 우리 말로 그냥 설명 일정 기간 말에 N년 후에 일정 누적액을 만들기 위해서 10억이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얼마씩 적립할 것인가 이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래 본다면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총 금액은 알고 있지만 매년 금액 모르니까 저당 아니면 감채인데 미래에 있는 금액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뭐가 되냐? 결국은 감채기금이 되어진다. 이렇게 전부 다 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요. 아마 그러면 그 문제 푸는데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험 나면 무조건 이 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론 좀 특이한 건요. 연금의 현가는요. 제가 좀 더 하겠지만 얘는 저당 상수 역수고 좀 기억할 건요. 이 잔금이죠. 잔금 구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연금 현가를 쓴다는 좀 아시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실제 이제 뭘 할 건가요? 실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표를 항상 주어지거든, 문제에서. 이게 뭐냐? 조견표예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는 계산 공식 중 그 계산 공식을 알지 마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푸는데 여기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제 향후 10년 후에 매년 말마다 매년 말에 1,000만 원씩 은행에 적립했답니다. 그럼 자, 이런 표 만드셔야 되죠? 여기다 만들어 볼까요? 몇 년? 10년 후에 매년마다 얼마씩요? 1,000만 원씩 적립하고자 한다. 10년 동안 10년 후에 받게 될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물었단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매년 금액 알고 있으니까 뭐예요? 영금이고, 그죠? 요때 뭐 있습니까? 미래 금액이니까 영금 내가 쓴다. 몇 년입니까? 10년. 에다가 곱하기 뭐예요? 내가 적립금 얼마요? 1,000만 원씩이지? 그죠? 그 영금 내가 10년, 영금 내가 연수 있지 않습니까? 10년 얼마 했습니까? 15.93이지. 요 값이 뭐냐? 요 값이 15.93 아닙니까? 그 1,000만 원 곱해주면 뭐 있습니까? 예, 얘는 10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억 뭐 있습니까? 5,930이다 쓰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구한다. 사실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2번 가볼까요? 현재 10억을 대출받아서 10년 동안 매년 말 갚고자 한다. 얼마 될 것인가? 이런 표를 만드시라니까요. 현재 10억을 10년 동안 뭐 있습니까? 갚을 목적이다. 매년마다. 매 기간 금액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방식이 뭐야? 저당상수죠? 그죠? 총 금액 알고 있고 매년 금 모르니까. 따라서 이건 저당상수에다가 있죠. 상수 뭐 있으면 몇 년입니까? 10년 아닙니까? 기간 10년이니까. 에다가 이게 10억 아니 10억? 그 저당상수 10년 가보시죠. 저당 10년 가보니까 저당상수 10년 요거 아닙니까? 그죠? 요 값이 뭐 0.16 나있네. 0.16 곱하기 10억 되니까 매년마다 1억 6천씩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거 값을 찾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려운 거 보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적립할 10년 후에 10억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마다 적립해야 될 금액 나 있습니다. 얘도 이런 표를 만드시면 되겠네. 그죠? 자, 몇 년요? 10년 후에 10억이란 돈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일단 총 금액은 알고 있으니까 저당 아니면 감채인데 미래 금액을 알고 있으니까 감채기금 쓸 거 아니에요. 몇 년짜리요? 10년. 자, 그럼 감채기금 요거 아닙니까? 10년 0.06 아닙니까? 0.06에다가 얼마? 10억이죠? 하면 이건 매년마다 6천만 원씩 저축하면 10년에 10억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쓰겠네요. 할 수 있겠습니까? 조금만 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거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습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 내용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채 서비스액 제가 좀 딸 건데 얘는 반드시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상환액인데 이 말은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돈을 갚는 방식은 원금, 이자, 합계를 갚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다른 말로 원리금 상환액이거든요. 원리금 상환액과 같은 게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는 반드시 대출 총액에다가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금 비율은 1-상환 비율 이렇게 쓰거든요. 또는 뭐 있습니까? 연금 현가 계수에다가 연금 현가 쓰는데 이때 분모인은 전 기간 남아있는 분자인은 잔여 기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묻는 게 미상환 잔금을 묻게 되어 있어요. 미상환 잔금은 부채 서비스액의 연금의 현가에다가 남아있는 기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하는 건데 지금부터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만들어서 할 겁니다. 자, 일단 뭘 할 건가 하면요. 밑에 있는 요걸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 있는 2번 문제 있죠? 2번.
2번 현재 10억을 돈을 빌려서 10년 동안 돈을 갚고자 한다. 이럴 때 매년 불입할 금액, 요 금액이 얼마 될 것이고, 그리고 있죠 제가 6년 경과된 후에 6년 경과 후에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 될 것인가, 요거 파악할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하면서 동시에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왜 이게 미상한 잔금이잖아요. 왜 이때 보니까 항상 연금 현가를 써야만 될 것인가, 요 설명할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요 표를 그냥 그대로 쓸 거요. 이 말이죠. 자, 그냥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예, 내가 현재 10억이란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돈을 갚을 목적인데 매년마다 얼마씩 갚을 것인가, 요걸 파악할 목적이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럼 이렇게 하면 뭐 있습니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제일 먼저 매년 금액을 현재 모르니까 총금액 알고 있죠? 이럴 때 쓰고 있는 거 뭡니까? 즉, 이 말은 내가 매년 은행에 갚는 금액이 곧 이게 부채서, 비서액이면서 곧 이게 저기 뭐 있습니까? 저당 지불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여기다 뭐 있습니까? 하는데 항상 보니까 10억, 대출액 10억에다가 곱하기 뭡니까? 이때 이 값은 저당상수죠. 그러니까 저당상수. 예? 저당상수. 예, 여기 있는 저당상수가 있어요. 자, 이런 저당 상수란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 실수가 많지? 자, 상수를 이렇게 곱해준다고요. 지금 쓰고 있는 이건 대출액 아닙니까? 대출액. 그죠? 네, 현재 내가 대출 받은 기간은 총 몇 년입니까? 그렇죠. 그죠? 10년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년. 자, 다시 볼게요. 요 시기. 지금 여기서 서로 관련돼 있냐 보세요. 부채세액은 대출 총액에다 저당 상수인데 대출받은 전 기간 10년 쓴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저당 상수 10년 총 얼마입니까? 요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 0.16 보입니까? 자, 그러면 요걸 다시 이제 앞에 그냥 그대로 접목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현재 0.16이 되시니까, 그래서 매년마다 갚는 금액은 1억 6천씩 갚는다. 이렇게 해서 보니까 매년 갚는 금 파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 있는가 하면요. 이때 6년 경과된 후에 남아있는 잔금이 얼마 될 것인가? 이거 물었거든요. 그죠? 이거 물었으면 결국은 이렇게 푸시면 돼, 이제. 이때 보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는가 하면요. 우리는 현재 매년 이제 내는 금액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씩 갚습니까? 1억 6천씩 매년 갚는 거니, 이게. 그죠? 이렇게 갚는 거거든요. 10년 동안. 근데 얘가 6년이, 1년 해축 가서 5년, 6년. 예? 6년이 경과된 이 시점에 남아있는 잔금, 요 남아있는 잔금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이에요. 그럼 잠시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6년 경과됐어요. 7, 8, 9, 10년, 총 10년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미 뭐 있으면 매년마다 낼 수 있는 금액 1억 6천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1억 6천을. 6천 알고 있으면요. 알고 있는데, 이럴 때 6년 경과 여기 현 시점입니다. 시점에 요 금액이 얼마 될 것인가 파악할 목적 아닙니까? 그죠? 논리가. 6년 경에 남아있는 잔금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거 아닙니까? 매년 금액을 알고 있으면 뭐습니까? 그렇지. 연금인데, 현재 6년 경에 현 시점이거든요. 현재 가치 파악할 목적이죠. 연금 현가 겼으면 여기 있는 요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연금 현가인데 기간이 6년 경과된 후에 남아있는 기간, 요 총 몇 개 남았습니까? 하나, 둘, 세 개, 네 개 남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항상 남아있는 기간, 이게 잔여 기간이라고 씁니다. 잔여 기간. 예? 에다가 요 금액을 곱해주면 요 1억 6천은 뭡니까? 이게 뭐요? 여기 우리 부채 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원리금 상환액. 그죠? 원리금 상환액 또는 부채 서비스액을 쓰게 돼 있다고 이게.
저기 있는 이 대출 총액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금, 미상환 잔금을 뭐 있습니까? 구할 수 있다는 미상환 잔금. 자, 따라서 요거 다시 볼게요. 이제 요 공식 좀 기억하시라 이겁니다. 미상환 잔금은 부채 서비스액에다가 반드시 연금 현가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잔금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생각할 때 뭐 있습니까? 예, 항상 화폐 가치는 연금 현가 써야 된다. 요 말만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 분명히 연금 현가 가볼까요? 남아있는 기간 4년이니까 요거 아닙니까? 요거 맥이죠? 그죠? 아, 일시불이네 이건. 연금 현가 3.16 되겠네. 4년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요걸 끌고 와보면요. 요 값은 아까 얼마였죠? 기억 안 나네. 확실히 제가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자, 3.16이죠. 그래서 요 값 3.16 될 것이고 얘가 원리금 상환액이 1억 6천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5억 얼마 나올 겁니다. 답이.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자, 다시 할게요. 미상환 잔금을 구할 때 항상 화폐 가치는 연금 현가 써야 된다. 이게 시험에 꽤 많이 나온다고 이게. 그런 다음에 이때 남아있는 기간을 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요 공식은 꼭 좀 아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 공식도 정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나머지 공식은. 분명히 뭐 있습니다. 제가 잔금 비율은 1 마이너스 상환 비율이라서거든요. 자, 다시 이렇게 볼게요. 대출액은 요걸 이제 설명할 목적이에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그건 일정 금액은 돈을 갚았거든요. 이게 상환액입니다. 그 다음에 남아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우린 뭐라 하냐? 잔금액이다. 잔금액. 그럼 결국은 이걸 비율로 표시하면요. 이 말 아닙니까? 10억이란 돈을 빌려서 4억을 갚았고 6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상환 비율 몇 프로요? 40%죠? 10억분의 4니까. 잔금비 얼마 됩니까? 10억분의 6억이니까 뭐 있습니까? 60% 아닙니까? 이 말은 뭐냐? 여기다 대출액을 전부 다, 대출액을 이렇게 뭐 나누어주면, 그죠? 나눠주면, 여가 대출액분의 대출액 얼마 되면 1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대출액분의 상환액, 10억분의 4억을 뭐랍니까? 상환 비율을 쓰겠죠. 그 다음에, 10억분의 6억. 이걸 말하면 60%면 잔금 비율 아닙니까? 잔금 비율. 이를 쓴다는 거예요. 따라서 뭐가 중요한 거면요. 항상 보니까 잔금 비율은 이 공식 기억하셔야 됩니다. 잔금 비율은. 여기 넘어가자고요. 넘어가면 1 마이너스 뭐가 되겠습니까? 상환 비율이 되어진다. 이거 시험에 꽤 많이 납니다. 그럼 잔금 비율을 어떻게 구하는지 압니까? 앞에 제가 설명했지만 이 방식 이외에 다른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항상 잔금 관련돼 있는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는 무조건 연금의 현가를 써야 된다. 연금 현가. 이건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있습니까? 분모에는 대출받았던 전 기간을 써야 될 것이고 분자에는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잔여 기간을 쓴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이런 공식을 꼭 좀 기억하셔야만 뒤에 문제 풀 때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일단 요 공식 기억하시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 다 끝난 거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요 공식 기억하시고, 이제 화폐 가치는 총 이 쓰는 방식 알겠죠? 말로 나왔을 때 이런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네, 됐습니다. 그럼 우리 책에 보니까 설명 꽤 많지만 그 내용을 이런 형태의 내용을 전부 다 정리하시면 굳이 그 안에 있는 계산 공식을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니까 어디 보시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18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X8 문제, 기출문제 있습니다. 21회 때. 자, 거기서 중요한 첫 번째 이 말 묻는 거죠.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서 대출한 가구, 예? 가구와 매월 상환 금액. 즉, 매월 갚을 금액을 파악할 목적이다. 이게 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부채 서비스 파악할 목적이죠. 이때 뭘 씁니까? 저당 상수 쓴다 이거 아닙니까? 2번 현재 5억인 주택이 매년 5%씩 가격이 상승한다 가정했을 때
이럴 때 뭐 있습니까? 10년의 주택 가격 산정에서는 일시불 미래가치를 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합니다. 보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얼마요? 5억을 가지고 5%씩, 이 말은 이자가 5%씩 되는데 같은 말이에요. 10년 후에 찾을 금액 파악할 목적이다. 이 말 아닙니까? 딱 한 번의 금액이 그대로 이동했네. 이건 일시불이다. 언제 금액? 미래 금액 파악할 목적이죠. 이걸 표현할 때 일시불 내각에 쓰다라고 쓴답니다. 이렇게 내용을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나머지 내용도 좀 그렇게 푸시면 금방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저는 책이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서 뒷장 188페이지 보니까요. 큰 5번 잔금액과 잔금 비율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잔금 관련돼 있는 화폐 시간 가치는 무조건 뭐 쓴다고요? 네, 연금 현가 쓴다. 이것만 머릿속에 딱 갖고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그 정도 보시고 이제는 책은 넘어가서 189페이지 투자 분석의 현금 수지 측정이 있어요. 얘도 우리 항상 시험에 꽤 많이 나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꼭 기억하실 건 다른 건 몰라도 있죠. 거기 있는 189페이지 있는 영업의 현금 수지 산정 과정이 있죠. 이 공식만큼은 머릿속에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즉 여기 있는 뭐 있습니까? 영업수지 계산표인데 이 공식을 모르면 절대 뭐 있습니까? 우리 매년마다 두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계산 공식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뒷장 넘어가 보면요. 어떤 게 중요하면 다른 건 아예 보지 마세요. 알 필요 없으니까 볼 필요 없이 마지막 가서 192페이지 가보니까요. 매년 영업소득 산정 중에서 우측은 필요 없고 좌측에 있는 순영업소득과 대체 충당금이 있습니다. 이 공식만 아시면 문제를 풀게 해준다고요. 따라서 이 공식만큼 반드시 하시고 나머지 189, 184, 193, 194 이런 건 뭐 크게 볼 필요 없을 겁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내용합니다. 잘 보세요. 요것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영업수지 계산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자, 이 공식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그래서 항상 공식을 읽어보시라고요. 우리 앞말만 따면 잠시 소득, 여러분 이 말 하셨는데 소득이란 말과 수익이란 말은 같은 거예요. 그 다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총이란 말과 뭐 있습니까? 이건 같은 말로 취급한다. 이거 아시라고요. 다시 할게요. 소득이란 말과 뭐 있습니까? 수익은 같은 말이고 총이란 말과 저는 같은 의미로 쓴다. 이걸 좀 아시라고요. 알겠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서 자, 그러면 우리 설명해 보겠습니다. 물론 암기할 때 우리 보통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소득 가지고 가. 색깔 좀 달리 할게요. 자, 요새 하겠습니다. 할 때 항상 뭐 있습니까? 앞말 따서 가, 유, 그 다음에 순, 전, 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자, 첫 번째 이 말입니다. 우리 잘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어떤 빌딩이 있습니다. 빌딩이 있는 각각에 있는 사무실마다 예상되는 임료를 월세를 구합니다. 그래서 각각에 있는 월세 있는 사무실 있는 월세를 다 곱해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총임료가 나있죠. 총수익이 나오는데 이때 이거는 이론상 나오는 수익이랍니다. 즉 100% 완벽하게 임대돼서 나오는 수익이랍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이제 뭐 빼줍니까? 항상 공실은 발생하기 마련이고 또 뭐 있습니까? 대손 충당금, 즉 월세 등을 내지 못한 분이 있어요. 우리 보통 이 말 대신 불량부채라고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빼주면 이제 월세 등을 내지 못한 분을 뭐라냐? 불량부채입니다. 이걸 빼주고 그다음에 뜻하지 예상치 못한 소득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인가 하면 주차료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저기 있는 커피 자판기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예상치 못한 소득인데 요걸 더해주면 실제 내손에 줄 수 있는 총수익을 구할 수 있답니다. 그럼 실제란 말과 똑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곧 그게 유효란 말 똑같습니다. 유효 조수득 또는 유효 총수득. 또 여기다 뭐 있습니까? 우리 이 건물 운영한 매년마다 투입된 경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직원들 월급, 하자, 보습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뭐하냐? 운영 경비 또는 영업 경비라고요.
다음에 이걸 빼주면 이제 뭐 남습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운영이란 말과 영업이란 말은 같아요. 그래서 순영업 소득 또는 순소득 또는 순수익 이렇게 쓰겠다. 그죠? 그래서 순수익이 나면 이제 뭐 여기다 뭐 있습니까? 부채 서비스. 이런 부채 서비스 같은 말이 이 말입니다. 아까 했던 원리금 뭐 됩니까? 상환액이 될 것이고, 그다음 뭐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이 다 같은 말이에요.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또는 뭐 있습니까? 저당 지불액. 그래서 이걸 이제 빼주면 이제 뭐 있습니까? 세금 전에 있는 현금 수지란 말은 다른 말로 순수익, 수입과 지출이니까. 그러니까 세금 전에 있는 순수익 나온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 내겠죠. 그죠? 세금 내면 맞으면 뭐 있습니까? 세금 후에 순수익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기 꼭 아실 건요. 다른 건 중요한 게 지금 아니라, 적어져 있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대충 보니까 내용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말 아닙니까? 세금 후, 세금 전 중간에 세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있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총수익의 영업 경비를 빼주면 순수익이 나올 거 아닙니까? 다음은 여기 중간에 부채 서비스 들어온다. 요건 아시라고. 그래서 이 식을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 하시고, 이제는 뭘 하는가 하면요. 지분 복귀기. 요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 이게 25회 때 시험 나왔던 거요. 이게 25회 때 시험 나왔으면 21회 때 똑같은 내용 시험 나왔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 있는 이 공식 아시는데, 자, 이럴 때, 영업소득세, 이 영업소득세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라는 문제, 영업소득세를 갖다가. 영업소득세를 만든 것이 앞말만 암기합니다. 여기 있는 영업소득세를 만든 것이, 앞말 따라서 뭐, 우리 먹는 거 있지. 순, 대, 이, 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먹는 거 두 개는 빼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은 뭐냐? 순영업소득이고, 대는 대손충당금, 이는 이자 지급액. 얘는 반드시 이자만 빼주는 거예요. 마지막에 감은 감가상각비 해서 아마 세율이 주어지면요. 여기다 영업소득 곱해주면 영업소득의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마 25회 때 나왔던 문제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저기 있는, 그렇죠. 192페이지 보니까 그와 같은 시험이 나왔답니다. 그와 같은 게.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시험 나왔지만 우리 한번 해볼까 이거? 내용이 사실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가능. 자, 글자 좀 적게 해보겠습니다. 가능. 이 가능 이론입니다. 가능 총소득이 뭐 있습니까? 4,800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공실은 현재 뭐 있습니까? 5% 된다. 5%. 그 다음에 뭐 영업소득세가 뭐 있습니까? 소득세율이 얼마 돼 있습니까? 여기에 20%. 자, 그러면서 얘가 20%인데, 원금. 자, 원금 상환액이 얼마 돼 있습니까? 200 돼 있죠. 그죠? 200. 그래서 이게 부채 서비스 보니까 원금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반드시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까? 그죠? 그래서 원금 상환이 현재 200이고, 그 다음에 이자 비용이 800 될 거예요, 800. 이렇게 항상 한 경에 다 이렇게 구해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뭐 800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영업 경비가 240이고, 그 다음에 뭐 있으면 감가상각이 200이고, 그죠? 다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개를 구한다는 겁니다. 자, 봐볼게. 이제 실제 이제 이 값을 구해 본다고요. 여기 4,800에 있죠. 5% 곱해주면 이 값이 240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 있는 기타 소득은 분명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현재 기타 소득이 없으면 뭐 있습니까? 이걸 빼주면 얼마 됩니까? 하여튼 계산해서 영업 경비, 그냥 쭉 뺄게요. 영업 경비가 현재 240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 이렇게 하면 뭐 있습니까? 순영업 소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요거 빼주면 480. 그럼 얘가 4,320 되겠네? 그죠? 요 값 4,320 되네 보니까.
요거 1,000대 얼마, 이자 800, 감가 200은 1,000 아닙니까? 그럼 3,320. 하여튼, 그럼 결국 요 세율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얘는 1,000 되겠죠? 1,000. 2,320에다가 요 값을 빼버리면 요 값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방식이거든요. 어렵진 않는데, 일단 이건 아마 25회 때 시험 나왔으니까 26회 때 시험 공부하는 분은 이런 계산 문제 다시 안 나오겠죠. 어쨌든 일단 고려하시고, 일단 요 정도 봤으면 반대로 이제 알 것은요, 요거 아셔야 돼요. 지분 복귀의 계산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분 복귀, 잠시 요거 아셔야 되겠네. 우리 항상 보니까 집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취득하면요, 그 다음에 운영해서, 그 다음 마지막 뭡니까? 처분할 거 아니에요. 운영한 매번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분명히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순수익은 이렇게 구한다 해서 이건 영업수익 계산이고, 얘는 처분시 뭐 있습니까?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걸 따로 계산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여기 있는 내용과 서로 다 연결된다, 이게. 자,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내 손에 질 수 있는 금액이 유효 총수익이죠. 그 다음에 밑에 뭐 빠집니까? 영업경비 아닙니까? 얘도 마찬가지. 집을 판다, 매도 가격. 팔 때 우리 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중개 비용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이런 게 뭐냐? 매도 비용. 이걸 빼주면 순 영업수익 나올 거 아닙니까? 얘는 이제 순 매도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얘는 부채 돈을 갚는 거예요. 얘는 반대로 뭐 있습니까? 남아있는 금액을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미상한 잔금, 그다음에 세전. 얘는 영업소득세인데 처분 시 부과된 세금 뭐죠? 양도세. 양도세 같은 말이 뭐냐? 자본이득세. 그런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마지막 남는 게 세후 되겠다죠.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굳이 이걸 암기하지 않아도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푸는 게 중요한데,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게 뭐 있는가 하면요, 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책 보는데 어디 보신가 하면요, 194페이지에 가볼게요. 194페이지. 자, 거기 크게 두 개 있습니다. 투자에 따른 현금 흐름은 영업 현금 흐름과 매각 현금 흐름으로 나누어 예상할 수 있다. 보세요. 투자할 때 뭐 영업 현금, 여기 영업 숫자입니까? 요거하고 처분 시 뭐요? 매각 아닙니까? 요 두 개로 구분할 수 있다. 그다음 두 번째 유효 총소득에다가 총소득은 요 값은 요거 묻는 거죠. 요 놈은 잠재 같은 말이 가능입니다. 가능 총소득에다가 공실 및 불량 분실에 대한 손실 또 뭐 있으면 기타 소득이 반영되어 있다. 요거 계산하면 이 값 나올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그죠? 세 번 세전 현금 흐름은 순영업소득. 자, 요거 묻는 겁니다. 세전 현금은 순영업소득에다 부채 서비스를 공제한 값을 할 수 있다. 그죠? 영업소득세를 자, 요걸 계산할 때 반드시 감가상각비 고려합니까? 요 고려하죠. 그죠? 한다. 그 다음에 영업경비는 여기는 뭐 있습니까? 임대소득이 포함된다.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럼 절대 있죠. 영업경비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예?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있습니까? 이런 거요. 좀 이따 하겠지만 요 속에 포함되지 않는 게 보니까 자,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요건 꽤 중요하거든요. 조금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싶어져. 자, 첫 번째 요거 아셔야 돼요. 여기 영업경비죠? 운영경비. 공실 및 불량 모칠 여기서 제가 100만 원 정도 빼줬단 말이에요. 근데 또다시 영업경비도 100만 원 빼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실을 갖다가 이중계산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 하셔야 돼.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총 4개. 요 4개를 암기하시라고요. 하는데 뭐가 있냐? 공실 및 불량 부채 이 속에 포함됩니까? 아니죠. 별도의 계정 항목 아닙니까? 이거 포함 안 된다. 두 번째 부채 서비스액 별도 항목 있죠? 포함 안 된다. 이 속에. 소득세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부채, 즉 이자 지급은 같은 거고 감가상각은 여기에 예산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 예산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4개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뭡니까? 공실 및 불량 부채.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부채 서비스액. 그다음에 세 번째 소득세. 네 번째 감가상각은 포함 안 된다.
이자도 물론 포함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 부채 서비스는 뭐죠? 원금이자 합계 아닙니까? 그냥 같이 뭉쳐서 보자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4개는 절대 포함 안 된다는 것을 꼭 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지금 했던 이겁니다. 항상 이 말은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뭘 할 건가 하면요. 이거 할 겁니다.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주 묻는 지문이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돼요. 예. 첫 번째, 요 말 기억하죠.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게 4개 있다. 요 4개는 절대 포함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공실 및 뭐요? 불량부채 또는 뭐랍니까? 대손충당금. 두 번째 보니까 저기 있는 부채 서비스액 같은 말이 이자 지급액과 원금 뭐요? 상한분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소득세. 개인은 소득세지만 법인은 법인세입니까? 이거 포함 안 된다. 네 번째 뭐 있습니까? 감가상각비는 포함 안 된다. 상각비는.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런데 있죠. 이거 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뭐를 좀 조심하는가 하면요. 반대로 있죠. 우리 세금들 중에 어떤 세금이 있습니까? 요걸 뺀 나머지예요. 예? 요거 뺀 나머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또는 종부세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건 반드시 영업경비세에 포함됩니다. 다만 세금 중에 법인세, 즉 소득세는 포함 안 되는 거지. 요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억, 무조건. 자, 첫 번째 요 내용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할 게 있습니다. 자, 요건 좀 일단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면서 좀 적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해볼게 이제. 예, 요거 묻고자 하는 거예요. 뭘 하는가 하면 소득세. 자, 소득세에 고려할 내용이 뭐냐 묻습니다. 그 소득세 고려할 내용은 반드시 이자 지급액과 감가상각 고려할 거 아닙니까? 요 말 좀 기억하셔야 이겁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예, 요거 묻습니다. 세전 현금을 계산할 때, 예? 세전 현금 계산할 때 여기 있는 영업소득세를 따로 계산할 필요 있습니까? 없는 거지. 왜? 요 밑에 있으니까. 같은 맥락이 뭐냐?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부채 서비스액과 영업소득세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4개요. 3개요. 다시 적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암기를 좀 해주면 참 좋은데 여러분들이 예, 이렇게 좀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요거 정리했다 치고요. 두 번째 해볼게요. 이제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내면 이러이러한 것은 소득세 계산할 때 고려한다 시험 내거든요. 고려할 내용이 뭔가 하면요. 아까 했듯이 뭐 있습니까? 이자 지급액도 고려하지만 또 뭐요? 감가상각비도 반드시 고려한다. 이렇게 하시고요. 세 번째 보니까요. 순영업소득 또는 순운영소득을 했을 때 고려할 필요 없는 게 뭐냐 시험 내거든요. 이렇게 시험 낼 때 항상 뭐 있습니까? 네, 부채 서비스액과 또 뭐요? 그 밑에 있는 소득세는 별도로 계산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맥락이 뭐냐? 세전 현금 수지를 구할 때 세전 현금 고려할 필요 없는 게 뭐냐? 묻고당 소득세는 따로 계산할 필요 없더라. 마지막요. 세 번째. 요걸 시험 낼 수 있어요. 뭘 내는가 하면요. 예, 순영업소득과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는 요 값이 같을 수도 있다. 동일하다 이거 동일할 수가 있다. 이걸 좀 기억하시라고요. 할 수가 있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내용 꼭 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항상 시험 나오면 이게 그냥 그대로 시험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가볼게요. 이제 이 말 아닙니까? 자, 요거 묻는 거요. 예. 예, 이 말 묻는 겁니다. 요 값과 여기 같을 수가 있대. 그죠? 보통 이 값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순영 없어더기? 그죠? 근데 왜 같은가 하면요. 내가 집 살 때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다 투자한다면 여기 있는 부채가 있습니까?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0이 되면 여기 있는 요 값 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때에 따라 순영 없어도과 세제 현금은 같을 수가 있다. 이런 걸 좀 암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책에 설명 꽤 많지만 이런 정도 가지고 내용을 정리하시면 더 이상 이 내용은 볼 게 없습니다. 그죠? 자, 고려하시고. 예, 이번 시간에 딱 두 개 있습니다. 화폐에 대한 시간같이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영업수지 계산표 있지 않습니까? 이걸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 풀 수 있으니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할 것은 마지막 투자에 대한 투자 분석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